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에 고고TV가 영상을 좀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이 영상을 하나 찍고 나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자꾸 찍게 되는데 총선 끝난 지가 45일 지났죠. 한 달 반. 그런데 윤석열이 총선 끝나고 더 기괴하게 변해요. 이 새끼가 바보를 떠나서 덩신을 떠나서 기괴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는 것이죠.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지킨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 민심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과 대선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선에서 0.7%로 20몇만 표로 간신히 이긴 놈이라면은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헌정사상 48년 이후에 최고의 참패를 집권 여당으로 했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국민 앞으로 가서 전체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지가 살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정치로 기괴하게 또 변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태가 의료국정농단이고 또 결정적인 사태가 그 25일 날 내가 영상을 김치찌개 소통왕이라는 용산에서 김치찌개 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민심이 총선에서 표현이 됐으니 변해라. 윤석열 너가 변해야지 나라가 산다. 우리 국민이 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가 살기 위해서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하는 식으로 더 기괴하게 변했다는 거죠. 총선 끝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정신 차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정치를 해보겠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을 만났죠. 근데 이재명 만나고 나서는 전국은 더 꼬이게 됐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수없는 정책을 또 발표했죠. 그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이 현실에 전혀 안 와 닿는다는 것이죠.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외교는 고립돼 있고 정치는 멸종 단계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구수만에 서울법대에서 구수만에 사시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이놈 저놈들하고 술 처먹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민도나 국민이 뭐를 원하는 것인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윤석열은 쥐만 살기 위해서 귀퉁으로 가고 구멍을 파고 있다는 거죠.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 TK, 늙은 보수 이래들만 챙기고 있고 또 경제정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세금을 갖다 좀 주고 그죠? 보조금을 주고 이러면 된다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죠. 이 영상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정치라고 발표하는 것이 그 의료국정농단 의대 정원 사태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조로 들게 하는 일이고 계속 찍어대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세계는 말이죠. 경제패권이 곧 정치패권이죠. 중국의 부상을 막자는 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죠. 그렇죠? 그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핵심적인 코어가 반도체하고 AI 시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26조의 반도체 진흥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거 꽝이에요. 현금이 필요하고 아니 미국 애들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대만 애들이 대만, 중국, 일본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금융 지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을 금융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소부장을 못 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세계 반도체와 AI의 패권을 잡겠다. AI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이 거의 패권을 가지고 가고 있고 중국이 따라가고 있죠. 한국과 일본은 떨어지고 있죠. 특히 AI 같은 데선 일본보다 한국이 더 태하 정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26조 한 그런 걸 방송하면 안 보니까 그거는 꽝입니다. 보조금을 줘야 되지, 직접 보조금을 줘야 되지, 어느 세월에, 윤석열이가 말한 시간이 보조금이다, 어느 세월에. 그렇죠? 피 튀기는 전쟁에 대한 이거는 한벌 불러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걸 또 쏟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걔가 반도체 26조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깃들여 가지고 반도체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심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가 1분기에 1.6%, 1.3% 성장한 것을, 그걸 또 자랑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2.1%에서 2.5%로 또 KDI도 2.6%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올렸죠. 그게 함정이 있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소비를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생활고와 물가고와 식음료비로 허덕이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대규모 자영업자들이나 또 전문직, 은행도 대기업입니다. 또는 플랫폼 기업들 이런 부류들이 한 20% 내지 25% 되죠. 그들이 오히려 작년 경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상여금이 좀 깎이고 있고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데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소비를 해가지고 지난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0.3%가 6%였으니까 기저효과로 1.6% 뛰었죠. 그들은 살만하죠. 그럼 누가 문제냐?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한 15년 됐어요. 노무현 때부터. 그렇죠? IMF 이후 좀 길게 가면.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윤석열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 상대적으로 덜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지면서 저축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갔죠. 이게 완벽하게 일본 모델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SK 또 2차전지 뭐 등등 대기업이 글로벌 군단들이 선전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그 중후장박한 지금 제조업이고 플랫폼 기업 반도체 AI 디지털 산업이 무너져가지고 일본은 지금 추락하는 거고 일본 정책은 애초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국도 그걸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문재인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그죠? 국정 동력의 훼손이 확 들어오고 자 저출산 정책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총선 이후에 바꿔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네 태도 바꿔라. 네 인식 바꿔라. 네가 변해야 나라를 산다. 며칠 전까지 제가 막 동아일보 사설 때려 넣었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면은 다 그게 사고만 터지고 수습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다. 윤석열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총선 이후에 엄청난 일을 했죠. 총선 이후 그 참패로 용컨대 수석 이상들, 비서관 이상들이 다 사표를 냈는데 한 놈도 정리가 안 됐죠. 그죠? 그 김 누구야 그놈아. 비서실장 걔 자르고 정진석 넘어오는 건 더 악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각도 장관 이상급 부총리 총리가 다 사표를 냈는데 한 명도 정리가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윤석열이가 안 변하겠다는 소리고 지 고집을 갖다 가겠다는 소리인데 어제 김치찌개 파티를 했습니다.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우리가 가든 파티하면서 먹을 정도 됩니까? 왜 김치찌개 나옵니까? 돼지고기 삼겹살도 구워주고 햄도 구워주고 한우도 구워주고 바베큐 하는데 우린 그 이후에
김치찌개가 같이 넣게 하니까 뭘 먹어야 돼요?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죠. 응? 지 맘대로 김치찌개 왕국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용컨대 하나도 안 잘랐죠. 그들이 그만두겠다 안 하는데 다 그냥 다시 일해야 돼, 나를 지켜줘야 돼 했죠. 내각 하나도 안 잘랐죠. 그만둔다 하는데도 그만두면 안 돼, 나를 지켜줘 그랬죠. 그러면서 더 기괴한 정책이 나오죠. 2년 동안 뭐 하다가 저출산 정책이 그거는 말이 20년부터 문제가 됐고 저출산에 따른 연금, 노동, 복지 그게 다 연계된 거죠. 하나도 안 하다가 저출산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저출산 무슨 뭐 특별 수석인가 뭐 용컨대 설치하겠다. 기구만 서면 됩니까? 그리고 내각을 갖다가 한 명도 정리 안 했죠. 그렇죠? 오히려 더 내각을 늘려버렸죠. 지 꼬라지를 갖다가 보호해달라고. 그 다음 용산으로 들어가면은 용산을 설립한다는 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룻밤이라도 자고면 돼질 줄 알고 김건희하고 하늘의 계시를 봐서 용산으로 갔어요. 1조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철벽,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장막이 생겨졌죠. 김건희의 장막이 생겨졌죠. 그런 거 정리해야 되죠. 하나도 안 하고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죠. 그렇죠?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다음에 지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지를 지켜주던 검찰을 아주 초토화시켰죠. 김건희 건드린다고.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을 세웠어요. 국민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거기서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전부 다 이상한 애들만 집어넣고 있죠. 그 이후로 터진 게 뭡니까? 김건희 건드리는 자 죽인다.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명목이 뭐였습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무슨 소통이 됩니까? 더 김건희의 철옹성만 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시민사회수석실을 갖다가 1비서관, 2비서관 있던 걸 3비서관까지 해가지고 정호성이라는 놈, 탄핵을 제공한 정호성이, 박근혜의 탄핵을 제공한 정호성이, 박근혜의 그 문서 수발하던 놈, 박근혜 국가기밀 문서를 최순실한테 갖다 주고 자문을 받던 놈, 최순실과 정호성의 탄핵의 원흉이었죠. 그거를 기용했어요. 왜 기용했을까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너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옆에 있었으니까 탄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나한테 자문을 하고 비서를 하라는 소리였죠. 이게 나랍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총선 이후 45일이 지났는데 윤석열을 하는 행은 아직까지 자기가 다 완벽하게 108번뇌들을 장악하겠다는 소리죠. 처음에 낙천자를 모았죠. 용컨대 아니고 한남동 만찬으로. 그 다음에 초선들을 모았죠. 그건 데려온 거예요. 초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들을 모았죠. 그들한테 한 말이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 내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예산 집행권도 있고 내가 너희들이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거 기괴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이 낙천자들을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또 국민의 초선들이 전부 다 저쪽에 영남 출신인데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또 비례대표라는 것들이 도대체 직능단체 대표 상징성도 없고 어디서 굴로 먹고 온지도 모르는 놈이 어성만 108석을 채웠다 그래가지고 인정도 안 하는 애들을 초선과 비례대표들이 다 초선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급박을 하고 나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 캐비넷 틀릴 수 있다. 그들이 충성하겠습니다. 건배구호가 나온 게 충성, 윤석열을 지키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홍준표 그거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국힘을 완벽하게 더 장악해서 나와 김건희를 갖다가 보호대로 삼겠다. 생리대도 아니고 보호대도 삼겠다. 50살 먹으면 생리도 안 터집니다. 생리대로 삼겠다. 응?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생리도 안 터져요. 생리대로 삼겠다. 보호대로 삼겠다. 내가 여기서 폭파해버리면은, 윤석열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폭파라고 폭파가 하면은 너희들도 끝난다. 보수라는 놈들도. 따라서 나와 김건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야권 이재명 좌파 쪽으로 안 가겠다. 응? 그럼 결과적으로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이 되고, 그렇죠? 보수는 보수대로 또 괴멸이 되고, 재생 기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수 쪽으로 들어옵시다. 대한민국 보수 없어졌어요. 윤석열 때문에 보수 없어졌어요. 응? 왜 없어졌냐? 윤석열이 제가 2년 동안 방송하는 거 무지하다, 무능하다, 무식하다. 거기다 불름으로 왔다. 뭐를 해도 안 되는 형국으로 왔다.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문제가 뭐냐? 윤석열이가 양심이 없더라. 논리가 없더라. 합리적이지 않더라. 이성적이지 않더라. 무속만 끼고 살더라. 그렇죠? 그게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합리성과 양식과 상식과 논리와 이성, 그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다 달아나게 하고, 윤석열이 2년 동안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생활적인 패턴을 다 뭉개버리고, 그렇죠? 비논리적이고 비화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촉발적이고 단발적이만 갖고 와서 2년을 정치하면서 나라도 망가뜨리고 보수도 또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설레발을 치고 실실 웃고 크거덕거리고 튀어나오고, 김건희는 비실비실한 것이 벌러덩 발라덩 헐러덩 하면서 화장을 하고 또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고고TV는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총선 이후에 보름 동안 한 행동이, 지금 국힘을 보면은 홍준표라는 놈은 한동훈한테만 싸대고 찍찍 싸대고, 또 과거의 친윤이었던 놈은 친한과 친윤으로 분파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남아있는 일부 이성적이라 합시다. 일부 몇 명의 정치인들은 당을 혁신해야 되고 당을 개혁해야 되고 당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놈들도 역시 안철수만 제외하고 그놈도 역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더라. 그런데 더 기가 찬 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2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는데 그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졌고 국민들은 분노 폭발 직전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석열이는 그 단순 무식한 놈이 단순 무식하게 적극적이고 촉발적인 말만 하더라. 국가 운영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더라. 민심이 저번에 윤석열을 갖다 친 것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친 것은 좀 국가를 장기 전략 계획으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윤석열은 두더지같이 멧돼지가 두더지로 변했죠. 땅만 파고 있더라. 그 땅 파가지고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그죠? 총선이 1개월 반이 지났는데 국힘은 더 도태되고 있고 더 연병질을 하면서 망하고 있고, 윤석열은 쥐가 살려고 그 망하들어가는 국힘을 더 망하게 하더라. 보수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김건희와 무속분이 없더라. 이게 세상 민심이에요. 윤석열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틀렸다 하는 순간 그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옳은 정책도 틀렸다고 국민이 싫어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